지난 시간에 단백질 대사에 대해서 인슐린이 단백질 형성을 촉진하고 분해를 방지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인슐린이 우리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인슐린이 있어야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인슐린과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특히 이런 동물의 성장이 있어가지고는 성장 호르몬도 중요하지만 이 인슐린도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실험을 동물 실험이지만 한번 이제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은 책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쥐의 췌장을 분비하는 쥐도 이제 췌장이 있으니까 췌장을 분비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췌장을 절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이제 기관인 뇌하수체를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이 결핍이 생긴 그런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실험 동물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는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동물 윤리에 대해 가지고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긴 또 그까지 가면은 또 너무 벗어나고요. 여튼 지금 이제 이 쥐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들을 이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맞는데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둘 다 없는 상황에서는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는 그런 결과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그러면은 성장 호르몬만 한번 주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만 한번 똑같은 쥐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막연히 성장 호르몬만 있으면은 성장을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장 호르몬만 이렇게 주입을 했는데도 성장은 그렇게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이번에는 성장 호르몬을 중단을 하고 인슐린만 한번 이렇게 주입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성장은 크게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동시에 한번 이제 주입을 해보자.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을 동시에 한번 다시 보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외부에서 주입을 해줬더니 이 성장이 이렇게 좀 극적으로 이렇게 유발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뭐냐 하면 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동물의 성장이 있어가지고는 성장 호르몬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인슐린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서 여기 상승적으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 이러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뭔가 밝혀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제 제가 이렇게 인용한 교과서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이 각 호르몬이 성장에 필요한 이제 아미노산을 통한 이제 단백질을 합성함에 있어 가지고 서로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작용하는 구역은 인슐린이 작용하는 데가 성장에 있어가지고 인슐린이 담당하는 곳이 있고 또 성장 호르몬이 또 담당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그 두 가지 파트가 동시에 작동이 되었을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지 성장 호르몬만 있다고 해서 또는 인슐린만 있다고 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은 성장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얘기들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실 거고 또 성조숙증에 대해 가지고도 또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단순하게 성장 호르몬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사실 인슐린은 우리 몸에 있어서 대사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당분 대사뿐만 아니라 지질 대사, 그 다음에 지방 대사에도 지질이나 지방이나요, 그죠? 지질 대사, 그다음 단백질 대사도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이 성장에도 밀접하게 성장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호르몬에 대해서 처음 이제 그 내분비 계통에 대해서 처음 이제 개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체내에 있는 호르몬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도 아직까지 잘 못할 뿐더러 각각의 호르몬들을 별개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각각의 호르몬들이 별개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서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인체의 연결성, 커넥티비티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활동, 이 유기적인 생명활동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슐린을 맞으면 혈당이 떨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슐린은 그런 당분 대사뿐만 아니라 지질 대사, 단백질 대사,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생명 활동과 연관이 있을지 아직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생명 활동을 100% 말해주고 있는 그런 지식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학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죠. 인슐린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인슐린이 혈당만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주입하는 인슐린이, 또는 우리가 당분 섭취를 인해 가지고 급격하게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그런 인슐린이 단순하게 혈당만 조절하고 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인슐린으로 인해 가지고 당분 대사 외에 지질 대사라든지 그다음 단백질 대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호르몬과의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우리 생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절대로 뭔가 어떤 기계적으로, 뭔가 기계는 또 요즘 워낙 또 기계가 복잡하니까요, 그죠? 뭔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1차원적으로 뭐 A, B, C 이렇게 쓰면 그게 이제 획일적으로 그냥 쭉 이렇게 단편적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약간 네,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인슐린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른 호르몬, 특히 성장 호르몬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